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8월 19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어제 장 마감하고 대뜸 지켜냈던 가격들 무너지면서 결국에 6만 원대까지 저가를 찍으면서 낙폭세를 보여주고 오늘자까지도 이 흐름들 넥스트레이드에서의 영향이 오늘 KRX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가 59,900원까지 6만 원대를 깨버리는 이 변동수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려가 깊어지는 때에 악재 기사까지 뜨게 되면서 주가 이거 왜 하필 지금 이러는 건가? 진짜 악재인가? 악재 맞는 건가? 아니면 흔들기인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져버리진 않을까?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란의 진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이슈가 터져나오게 되는지, 이거를 흔들기 위해서 흔드는 물량들을 던지고 만들고 있는 세력들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진짜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가 뭔지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 걱정 다 덜고요. 생각도 바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이 뭐예요? 이거죠. 윤 무리수에 지금 K원전이 50년 족쇄에 걸렸다. 미국의 원전 1기당 1조 원을 보장하기로 했고 불평등 논란이 터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들이 후루루루루 터졌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꼼꼼히 봤어요. 일단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로열티를 막대하게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 이거 두 개가 가장 이제 필두가 돼가지고 언급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로는 이 자체 개발한 SMR 기술을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는 아예 수출할 수 없다. 근데 그 계약 기간이 50년이다. 자,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말고요. 본질을 담고 있는 요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원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지금 9천억 원 규모 물품 용역 구매 계약. 요거를 웨스팅하우스랑 맺고 기술 사용료는 2,400억 원. 요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금 보면은 5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업계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다? 이 50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고 SMR에 관한 조항도 무조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이 내용이 중요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또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내용, 지적재산권, 이 분쟁이랑 로열티 이슈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되게 됐냐? 자, 2022년 10월부터 자, 웨스팅하우스가 한전이랑 한수원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체코 도코바니에 대한 원전 건설 사업에다가 우선 협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8월에 작년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1월 달부터 비밀 합의안을 가결을 했고요. 합의안 가결 이후에 지금 올해에 들어가지고 지금 양자 협정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체결을 완료를 했고 6월에 체코 원전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죠. 자, 그랬기 때문에 얘는 이 절차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된 논쟁에서 합의안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까보니까 요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면은 체코 원전 입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로열티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그 전부터 2022년부터 쭉 나온 거잖아요. 이 UAE의 바라카 원전 사업 때도 원전 기술에 대해서 또 권리를 주장하면서 로열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어느 정도 협상 체결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열티 지급이라던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내용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끌고 와가지고 흔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거를 지금 다시 크게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흔들게 만드는 걸까? 단순히 요거를 그냥
폭로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내면서 갑자기 무분별하게 쏟아내면서 주가를 눌러야 될까? 자, 몇 가지의 가능성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신용과 미수의 물량을 풀기 위해서. 자, 제가 최근에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주가를 계속 매수만 해가지고 이런 차트를 만들 수는 없다. 이거는 시총 자체도 높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는 파도를 타고 기간 조정이라던가 주가를 눌리는 이 눌림목을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세력들도 물량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 돈이 쏟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개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지루한 장세를 만들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크게 털리지 않으면은 주가를 밀면서 터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현금 물량이 아니라 이렇게 빚을 땡겨가지고 신용이나 미수가 떨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털어갑니다. 이건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타 종목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요, 미수 같은 경우는 3일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가를 지금 박스에서 중위권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려는 시도를 언제? 8월 11일자에 최근에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그러는데 이 본캔들을 만들고 다음 날에 다시 고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 달면서 여기에서 물량 한번 잡아먹었다라는 거고, 다시 반등을 줄 것처럼 이 자리를 지켜주다가 갑자기 가격이 흔들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때 윗꼬리 보고 돌파 나올 것 같아서 요 화요일에 미수 물량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딱 지금 3거래일인 어제부터 이 물량들을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터는 거죠. 갑자기 주가를 빼면은요, 얘네는 반대 매매 거래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물량들을 확 털어버리는 거다. 거기에다가 공매도도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의 물량까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8일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내일자가 되면은 오늘 물량이 얼마나 털렸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 쌓여 있었던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대차거래로 보면은 대차거래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가 어떻게 지금 보면은 대차거래가 감소한 거 확인이 되시죠? 이 물량들이 대차거래 빌려서 공매도를 칠 때 대차거래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 이번에 주가 흔들기가 들어가면서 대차거래가 많았던, 아까 전에 대차거래 상위 톱10인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대차거래가 늘고 우리 아까 전에 공매도 늘어난 거 확인을 했다가, 자, 주가를 이렇게 내려 빼기 시작하면서 이 물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뭐예요? 신용과 미수 그리고 공매도까지 이 수량들을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단기간 악재 쏟아내면서 공포감 형성해서 털게 됐다. 이걸 털고 나면은 오히려 깨끗하게 다시 매수 잡아가면서 저점의 가격에서 오히려 물량을 담아가는데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 정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흥미로운 뉴스가 떴죠. 미래에셋운용이 바로 이런 시기에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비중 50%를 담는 이 원자력 ETF를 당장 언제 오늘부터 상장을 시킨다. 자, 물론 ETF 상장 자체가 주가 상승을 보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테마에다가 이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비중 50%를 담는 만큼 이 원자력 ETF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거의 절반의 물량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핵심 종목으로 낙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 원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 주축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결국에 미래에셋에서 물량을 담을 때도 이 가격 눌림 후 물량을 담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재 기사에 가격 흔들기가 들어가면서 조정받은 가격의 물량을 싹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란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 방안까지 있고요. 주가까지 다 회복을 시켜줄 만한 재료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하나씩 풀어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전부터 항상 조정을 잡을 기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때마침 악재를 털면서 주가 흔들기가 나오는데 신용, 미수, 공매도 물량까지 깔끔하게 털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매수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이 두산에너빌리티 매매에 빨간색 화살표에서 자, 매수 잡고 매도 진행 들어갔죠? 매수 잡고 매도 한번 요 가격대 7만 원대에서 진행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에서 눌림 구간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뚫어내는 타점이라던가 아니면은 확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 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 오늘 일단 흔들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빨간색 화살표가 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수급에 대해서 전환이 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얘가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서 우리 매수기에 잡을 기회가 확 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빨간색 화살표 뜨면서 매수 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뜨자마자 바로 공략 들어가서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그때부터 저점에서 물량 잠기 시작하면은 요 화살표는요, 이 시세가 전환될 때마다 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시세가 전환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력 신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왜 세력 신호라고 붙였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빨간색 화살표가 뜨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매수의 자금이 연결이 됐을 때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그러니까 얘가 뜨고 나서 단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파동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도 그냥 조정만 나온다고 해서 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확실하게 세력들의 수급 변화가 있을 때 화살표가 딱 뜨게 되고 그 뜬 화살표에서 우리의 매수를 잡으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요런 대세 상승들 먹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같은 종목 대응을 하고 어차피 이거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는 출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출렁임들의 타점들만 잘 잡아내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주식을 대응함에 있어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고 싶은데 리스크는 줄여나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계속 헤쳐나가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 집중을 좀 해주셔라. 그래서 우리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시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항상 리스크 줄이면서 수익을 항상 어떻게 하면 크게 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주식하는 이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부분만 고민해서 만든 게 지금 이 세력 신호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요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 포지션 전환됩니다. 자, 요 가격에서 이제 매도 가격 잡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잡아드리면서 타점과 동시에 제가 항상 이렇게 근거 분석을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타이밍들이 쌓여감에 따라서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도 붙게 되고요. 확률을 훨씬 더 월등히 높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렇게 실패 없는 타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 혼자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유튜브를 하지 않겠죠. 어차피 대형주고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다가 이 세력 신호를 활용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바로 딱 알려드리기보다는 이 타점에 대한
달이 왔을 때 이 근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매, 매수 요 타이밍 왔습니다. 매도 타이밍 왔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아가실 분들은요. 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보이시죠?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타점과 함께 영상 링크까지 같이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매매 타점 받아보시면서 영상 링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냅다 가격이 왔다고 찍어버리면은 불안해가지고 아,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끌고 가야 되는 뒷심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 신뢰와 함께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 분석 내용들도 다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같이 윈윈해서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요. 다른 거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팩트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요 근거들만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구독 지금 두 글자 남겨주시고 아 진짜 이게 맞나?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거 한 사이클만 매수 매도 해봐도 여러분들이 아 요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돈 벌어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데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직접 체감을 해야지만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해도 최소 한 사이클만이라도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요렇게 두 글자 남겨주셨다 하면은 자, 우리 같이 이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주가를 해결시킬 수 있는 요 대기 호재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본질인데요. 이 당시에 얘가 매각 매물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매각 매물로 올라와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수를 했으면 하고 이제 지재권 문자를 걸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가 문재인 정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뭘 했었죠? 탈원전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랑 같이 친환경 파리 기후협약 가입한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수가 실패가 되게 된 거예요. 물을 먹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결판이 나게 됐냐. 이 카메코라는 회사, 캐나다의 카메코가 지금 보면은 지분 49%를 여기에다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때 가격이 한 22억에 요게 인수가 완료가 됐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했으면은 인수가 다시 될 수가 있겠냐. 자, 이 지분을 카메코가 대략 50%를 가져갔을 때 그럼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 카메코와의 지분 공유 혹은 인수나 협력으로 이어질 경우에 결국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에서 결국 어차피 얘네는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SMR 시장이라던가 원전 기자재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수로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원전 주기기 제조가 소수업체가 어차피 시장을 과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신규로 이 시장을 들어가서 인지도를 쌓는다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계 4대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GE,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근데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 4대 대형 가스터빈 공급사에 포함이 될 만큼 입지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안 그래도 캐나다에다가 접목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요 인수가 체결이 돼버리게 되잖아요. 이 WEC랑.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주거나 그래봤자 어차피 본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기간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결국에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협력이라던가 인수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때부터는 어마무시한 급등세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미리 세력들이 작업 물량을 매수해서 미리 그 시세의 시그널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얘네가 작업 이후에 이 재료를 터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요때 잡아야지, 그 재료 터지면 잡아야지 이러면은 잡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포착을 계속해서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되는 주산 에너빌리티 저 신이나 영상 계속 봐주면서 우리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언제까지나 세력에다가 속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재라고 해서 다 악재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호재라고 해서 다 호재인 경우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세력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호재를 터뜨리면서 매도를 하고 있진 않는지, 악재를 터뜨리면서 매수를 하고 있진 않는지 이 포인트를 같이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뉴스들이 싹 이렇게 도배가 되면서 가려진 부분을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 가지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전에 대해서 행정서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원전에 이 미국 시장이라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 4배 뻥튀기를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돈을 때려 붓겠다라고 했어요. 원전 300기가 추가적으로 건설이 가능한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고요. 이 한전이 그때 이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도 있고 체코 원전 수주 경험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강점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리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세 협상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사업 투자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뭐가 됐든 웨스팅하우스랑 협상에 대해서 완성을 짓게 되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따게 되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얘가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시장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부분이라서 주가의 조정폭이 나올 수는 있겠지. 지금 막 때려붓고 있으니까. 하지만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다 받쳐내고 나면은 다시 분명히 반등을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자체를 봐야 되잖아요. 웨스팅하우스랑 협력 관계도 맺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원전 시장에 대해서 시장성, 이 투자성,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내어주고 두세 개를 얻은 셈이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도 있다.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가스터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사업에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 점유율도 5배나 늘리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수주액 자체도 지금 보면은 1조 원이 넘어가는 수주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업 확장을 하면서 미래 친환경 에너지 동력으로 원전이랑 친환경 에너지,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찬찬히 맞춰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가스터빈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려면 오늘 정말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모멘텀이 있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좋아요 100개가 달성이 되자마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SMR이랑 가스터빈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랑 함께 좀 더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시장성,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 강점 이런 거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셔서 좋아요 100개 달성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화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아낌없이 공략 다 지켜드리면서 다 퍼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논란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했던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분명한 세력의 의도
의도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도를 한 바대로 공매도와 시장에 있는 미수 물량, 신용 물량까지 털어내주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충분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움직임 변화가 포착이 될 때 우리 같이 타점 공유 도와드리면서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원전 시장에 대한 이 진출 기회, 그리고 가스터빈의 사업 성장, 그리고 수소터빈까지 이 미래 시장에 선전 노력하는 거랑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세계 4대 기업인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속해 있는 이 성장 동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강력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랑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래서 오히려 세력이 흔들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요를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기회 잡을 거 노려보고 있었는데 요 매수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가격이 저렴해지면은 그 부각성, 시장 성장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집세가 터져오면서 반등을 만들어낼 건데, 자, 이번 기회에 어차피 두산에너빌리티 반등이 나올 때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이 눌림목의 저점의 기회를 잡아서 더 크게 수익을 불려낼 수 있을 만한 얘의 시세에 따라서 더 큰 시세 상승을 보여주는 후발주를 공략을 같이 잡아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매출의 성장 동력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베이스가 되고 실적 성장이 있으니까 얘도 이런 노이즈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인 모멘텀 부분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흔들림에서 잡아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업이익률이 6%대가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9%대가 나오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 자체도 더 높다라는 거고요. 이 두산이 시가총액이 4조 원대인데 얘는 1조 원대로 4분의 1토막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얘는 4배가 더 크게 주가가 펌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300% 반등을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의 반등의 시세가 나온 것만큼 시세 급등의 타이밍에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협력까지 해가지고 수혜가 그대로 이어져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반등을 시작했던 움직임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상승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지지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세 올라오고 박스를 만들고 박스 하단에 놓여 있잖아요. 흔들기 이후에 돌파가 나올 때 얘는 이미 지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가로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원탑 종목, 제가 직접 분석하고 선별한 가장 높은 상승 잠재력을 가진 요 종목, 원탑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위에 전화번호 띄워드렸거든요. 010-5401-7704번. 자, 여기에 원탑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요 기회의 자리에서 시세 상승폭을 더 크게 먹으면서 신고가 랠리 뽑아낼 수 있는 급등의 랠리가 이어지고 직접적인 연결까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요 종목에 대한 종목 공개와 함께 가격 전략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5401-7704번 원탑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도와드릴 건데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까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쳐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지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요즘 이렇게 조선, 방산, 원전 우상향으로 몇백 %가 잘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항상 이런 폭등이 터지면 제일 큰 수익을 안겨주는 섹터는 이 조선, 방산, 원전이 아니라 바이오주입니다. 자, 이것만 딱 보셔도 수익률이 압도적이라는 걸 나오는데요. 자, 펩트론이 7000%, 알테오젠이 1700%,
신풍제약이 3,500%. 자, 왜 그러냐면 얘네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부어서라도 나오기만 하면 말 그대로 잭팟 1000%대 상승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백 퍼센트 오른 종목 잡아서는 쉽게 수익 추세에 올라탈 수는 있겠지만 한 방에 계좌 역전할 만큼 수익을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리 발빠르게 이 종목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00조 시장을 조기 선점하고 세계 최초로 이 AI가 아닌 양자입니다. 양자. 자, 양자로 신약 개발을 한 이 기업 펩트론보다 분명 더 터질 건데요. 왜 그러냐? 세계 최초로 양자로 신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양자라는 게 AI를 능가하는 기술이에요. 자, AI로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시간보다 100배나 더 단축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접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대폭 줄여서 신약이 나오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펩트론처럼 알테오젠처럼 몇천 %대 폭등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세계 최초 양자 타이틀까지 달게 되면은 또 거기서 제곱의 수익 달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DA도 인정을 한 이 기업, 지금 대세인 이 기업,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가지고 정말 내가 바이오로 만약에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9월이 오기 전 2025년 올해 지금 바로 이 종목 계좌에 꼭 좀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방망이 짧게 휘둘러도 됩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정말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주주님들께 바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당장 나는 종목부터 받고 이어서 설명듣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영상의 일시정지 버튼 눌러두시고요. 자,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이 번호로 양자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고형암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하나의 항암제로 췌장암을 비롯한 폐암이라든지 간암, 대장암 등 여러 확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전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 하나의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임상 단계부터 임상 3상 이후 자,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11년에서 18년 정도가 걸린다는 결과가 있죠. 하지만 이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보장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임상 2상이라는 3상이라는 이런 데서 불발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까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각국의 이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시간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슈, 머크, 암젠 등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 시간의 줄임과 동시에 확률을 누리기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한 AI 적용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이 참전을 했고요. 이 글로벌 저널인 이 네이처지에서도 자, 올해 실질적인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이 기술 경쟁력이 심화가 된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서 이 AI를 통한 신약 개발에 대한 경쟁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이 AI를 통한 신약 개발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원자의 정밀도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똑같은 건축물을 건설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모래알까지 분석을 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자, 이를 토대로 자, AI를 통한 신약 개발은 기존 11년에서 18년 어떻게 단축시킨다? 6년에서 8년까지 단축을 시킨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이미 AI가 되어 있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도 오히려 지속적인 AI 신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로벌 빅파마인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아케미아 저분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딥피직스의 사용 권리를 1억 4천만 달러, 1억 4천만 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1,830억 원에 1,830억 원에 거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앱사이의 항체 치료제 전문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 드러그 크리에이션을 활용해서 2억 4,700만 달러. 자, 한화 우리 돈으로 2조에 달하는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등
작년만 해도 이렇게 AI 개발 관련 기술 거래나 이런 것들에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수십 건이나 이루어졌는데요. 자,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AI를 압도하고 시작하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이죠. 시가총액 260조를 자랑하는 이 IBM과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 6월부터 IBM과 협업을 한 지 지금 3개월 만에 벌써부터 췌장암 치료제의 결정적인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자, 이를 FDA에 제출. 그래서 이 FDA 또한 이 췌장암 후보 물질,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결국 인정을 해서 무한 잠재 기술 기업이라 인정을 하고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메인 주관사로 이 해당 기업이 FDA로부터 꿈의 기술을 인정을 받은 상황이다. 선정이 됐다 메인 주관사로. 자, 그래서 저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냐,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실 분들 좀 계실 텐데요. 국제 학술지 발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자, 양자 컴퓨터 기존 디지털 컴퓨터 슈퍼 AI 컴퓨터를 압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압도를 했냐. 지금 현존의 이 슈퍼컴퓨터로는 계산할 수 없는 분자의 특성까지도 계산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이 10억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100초 만에 풀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를 토대로 엄청난 획기적인 진보 기업 퀀텀 점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이런 특성,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을 시켜주잖아요. 말이 안 되는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시킬 분야가 어디다? 바로 신약 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BM이 해당 기업과 협업을 해서 신약 개발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FDA에서도 인정을 한 거고요. 글로벌이 이 빅파마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정말 이런 글로벌 빅파마를 벌써부터 오히려 AI가 아닌 이 양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이게 꿈의 기술이라서 신약 개발 과정 이 첫 단추가 뭐죠? 후보물질 발굴이죠. 지금 이 후보물질 발굴 자체에서 5천에서 1만 개의 후보물질이 있는데, 자, 이 후보물질을 단독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2가지, 3가지 이상을 결국에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퓨전을 해가지고 이 믹스를 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믹스를 하면 할수록 결국 뭐예요? 연구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은 IBM이 융합하는 신약 개발의 첫 단추를 이미 2, 3개월 안에 지금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FDA가 인정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양자는 엔비디아로 지금 현재 추가 투자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BM, 엔비디아 결론적으로 양대 산맥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지금 자금력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내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자, 여기서도 각각 3.5조 원을 배팅한 꿈의 기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잠재성이 무한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차트를 들여다보시면은 자, 급등의 길목에 도착했다, 임계점에 도착을 했다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지금 차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에 터져준 이유로 계속해가지고 매집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가의 펌핑은 희한하리만큼 박스를 유지를 해주고 박스의 하단까지 눌리면서 최근에 어떻게 다시금 매집을 엄청나게 담아주는 이 세력의 마지막 작업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 거래대금은 또 이걸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돈을 통해서 이 종목이 급등의 길목에 도달을 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현재 주식 10,000원이 채 안 되는 N1,000원대인데 결국 얼마까지 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요런 바이오 대장주를 놓쳤다, 또는 만족한 수익을 좀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죠.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자, 이 번호로 간단하게
양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지금 어떤 플랫폼과 항암제로 이거를 양자를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이 FDA에서는 양자 신약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놀라운 평가를 내렸는지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문자로 보내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통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이 황제주 어떠한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